안녕하세요. 라이프톡 시간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게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생각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규칙적인 생활이 왜 건강에 유익한가 여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규칙적인 생활이 왜 건강에 유익한가 참 기대됩니다. 근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섬유질은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잠깐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섬유질을 먹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참 아주 좋은 질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 먹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예, 섬유질이 없으면 우선 첫째로 변비가 됩니다. 예, 예. 아주 여러분이 실제로 알 수 있게끔 내 음식에 섬유질이 부족하구나. 네. 그건 특히 불용성 섬유질이 부족할 때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나 용해성 섬유질이 부족할 때에 예, 여러분이 음식을 잡수신 것 중에서 당분이 아주 10분, 20분, 30분 안에 한꺼번에 싹 다 흡수가 됩니다. 왜? 섬유질이 소화기에서 잡아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혈당량이 비약을 하고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췌장이 자극을 받아서 인슐린이 놀래가지고 많이 분비합니다. 그래서 왜? 혈당이 높으면 제일로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예. 혈액순환도 물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다 내려줍니다. 이거 다 정상적인 사람의 얘기예요. 예. 인슐린이 세포에게 초인종을 누를 때에 직접 당을 그냥 싹싹 받아들이고 저장해주고 다 해줄 때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당이 다 처리가 돼요. 이젠 인슐린이 너무 많아서 당이 저리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섬유질이 없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날 당뇨 환자도 많거니와 예. 당뇨 전기 환자도 많고 예. 이렇게도 혈류 중에 인슐린이 높은 네. 또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까지 예. 생기는 이런 문제가 다 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당뇨의 합병증은 예. 심지어는 당뇨 전기나 인슐린 저항이나 예. 저혈당증에서도 당뇨 환자에 오는 합병증이 이미 시작을 하고 오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다 혈류 중에 인슐린 양이 높아서입니다. 당이 높다기보다는 인슐린이 높아서 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용해성 섬유질을 먹으면 소화기에서 요 용해성 섬유질이 당을 다 붙듭니다. 예. 그래서 빨리 혈류중으로 당이 흡수되지 못하게 해주고 소장, 그 긴 소장을 같이 여행하면서 4시간 안에 조금씩 넣어주니까 혈당이 정상치를 많이 벗어나지 않고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건 예. 정상인에 대해서 얘기고 예. 물론 비정상인 당뇨 전기나 당뇨 환자나 저혈당 환자에게도 대단한 유익을 줍니다. 예. 예. 섬유질이 이 당뇨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당의 있는지는 신진대사와 예. 직접적으로 예. 관여하고 있는 것임을 요즘 알았기 때문에 예, 예. 요즘은 다 깎아버리고 없애버리든 섬유질에 대해서 예. 어디나 왕왕왕왕 섬유질 하면서 예. 야단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섬유질이 중요한 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시중에 뭐 식이섬 섬유 음료, 뭐 섬유 뭐 바 해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게 과연 우리 몸에 좋은 건지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것이 좋겠죠. 그런가요? 예. 그러나 우리가 천연에 있는 곡식이라든가 예. 전곡이라든가 예. 또 과실이라든가 예. 신선한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예. 그런
소프트 드링크 같은 것이 예. 그 섬유질이 있는 예. 드링크 예. 맛을 냈겠죠. 그렇죠. 색소도 예. 들어갔을 거고 향료도 들어갔을 거고 당도 들어갔을 거고 예. 당이 혹시는 아티피셜 스위트너 같은 거를 넣었을지도 모르죠. 네. 당뇨 예. 환자를 염려해서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예. 좋지 않은 습관을 불러 모으고 또 하나의 유익을 얻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르니까 그렇겠네요. 이왕 개혁을 하시려면은 아주 전적으로 예. 천연 그대로로 돌아가시는 개혁을 하시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 선생님이요, 이제 이렇게 잘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오늘 규칙적인 생활이 왜 건강에 유익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연계는요,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이 주기는 수초, 1초, 2초, 3초 이런 초를 다투면서 돌고 있는 주기가 있고 수년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릅니다. 인체를 중심으로 생체 주기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머리털은 18개월의 주기를 두고 성장하고 빠지고 또 새로 나고 합니다. 혈액의 적혈구는 120일을 살고 다시 리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여자의 생리는 28일을 주기로 반복됩니다. 인체의 신진대사는 24시간을 두고 반복됩니다. 이 24시간 주기를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하지요. 이 24시간 주기 반복이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율과 체온의 변화와 효소의 분비 그리고 호르몬의 분비를 상세히 우리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체의 신진대사율은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데 새벽 3시는 가장 낮고 낮 12시는 가장 높은 절정에 달합니다. 체온은 낮에는 높고 밤에는 낮아집니다. 효소와 호르몬은 그 작용이 신진대사율이 가장 낮은 새벽 3시에는 낮습니다. 따라서 근육의 활동 능력, 상쾌한 감정, 민첩한 두뇌 작용, 소화기, 비뇨기, 호흡기 등의 기능도 조절하는 효소와 호르몬이 현저하게 감소됨으로 인하여 저하됩니다. 이 현상은 인체가 이 시간에는 완전히 휴식하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새벽 5시, 2시간 전인 새벽 5시에 뇌하 수체에서 ACTH라는 호르몬이 분비하기 시작하여 부신피질, 이 콩팥, 신장 바로 위에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신피질을 자극하면 1시간 후인 새벽 6시에 부신피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이 아드레날린은 갑상선, 위, 췌장, 난소, 고환 등을 깨워 그 작용을 활성화시켜 호르몬과 효소를 분비시킵니다. 여러분, 췌장을 깨운다고 했죠? 그럼 췌장이 밤 동안 자고 있었나 보죠? 물론이죠. 췌장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기불만 믿고 시간도 따지지 않고 밤 12시, 새벽 1시, 2시 상관없이 지낼 때에 췌장이 자지를 못합니다. 췌장이 일을 못하면 무엇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착 지나갑니까? 당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걸려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이 모든 인체 기관들이 차례로 리듬을 맞추어 활성화되고 작용하는데 이 리듬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그 오케스트라가 이 칸덕이 지휘하면서 온갖 악기가 다 박자를 맞춰서 곧대곧대 나오는데 참
아름답게 하모니가 되면서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그보다도 엄청난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을 해야만 되는 우리의 참 좋은 몸입니다. 이 리듬에 맞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네? 이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궁이 가시죠? 예. 아, 그렇겠다. 맞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체는 24시간 주기로 이 리듬에 맞추어 식욕, 우리의 이 후각, 청각, 소음, 그리고 유해 물질에 대한 모든 반응까지도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침 식사를 7시에 하시던 분이 사정이 생겨서 그만 그 식사 시간을 지나치면 대략 20-30분 후에 위액이 장으로 내려가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 소화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것이 제거되는 소리입니다. 위는 수축하고 췌장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서 간에 저장되었던 양분을 방출합니다. 다른 장기에 피로를 공급하기 위하여 완전히 그 작동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기는 없어지지요. 한참 후에 식사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식욕이 별로 없지만 그런대로 식사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음식은 소화불량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신 분이 아주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자꾸만 반복되면 뭐가 올 것 같으십니까? 질병이 오겠죠? 네. 우리 몸은 살아있는 기계입니다. 복잡한 일을 자동적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처리를 합니다. 리듬을 따라 훌륭하게 고리에 고리를 맞물리면서 작동을 합니다. 우리를 만든 창조주께서 신이 당신의 검지로 조직과 장기에 그들의 직분을 적어 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법과 건강의 원칙들을 새겨 넣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유전인자에 그렇게 새겨 넣어 주신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규명한 바에 의하면 DNA, 제놈, 그 유전되는 유전인자에 바로 창조주께서 원칙을 다 생명의 법을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생명의 법과 건강의 원칙을 새기신 것입니다. 건강의 원칙이 무엇인지 좀 감이 안 잡히시죠? 건강의 원칙이란 우리 몸의 생리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지금 먹고 나 다음 집에 또 초청을 받았으니 2시간 안에 이 음식 다 소화시켜. 그리고 여러분이 암만 호차리질을 해도 위는 절대로 그 음식을 2시간에 소화를 못 시킵니다. 적어도 4시간 그리고 1시간의 휴식을 가지고 다음 음식을 위하여 준비를 해야지만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생리 현상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것이 건강의 원칙들입니다. 24시간 주기에서 낮 12시는 하루 중 그 신진대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당의 신진대사도 현저하게 오전이 오후보다 훨씬 잘 처리가 되는 것을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런 원칙을 토대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면 더 좋은 건강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예민한 두뇌 작용에서 기억력, 집중력, 맑은 정신, 상쾌한 기분을 최고로 향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면에 대하여 살펴보십시다. 저녁 9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수면 시간입니다. 밤 12시를 중심으로 2시간 전과 4시간 후는 절대 건강을 위한 수면 시간인 것입니다. 깊은 수면에 들기 위하여 60분이 필요합니다. 9시에 자면 하룻밤 동안 평균 5번 정도의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우리 인체는 낮보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대단히 많은 일을 합니다. 밤 12시 전에 깊은 수면에 들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성장과 병치료 그리고 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보수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대단히 좋습니다. 1년 365일 한결같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늦게 자고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해롭습니다. 다음은 식사 시간에 대하여 조금 살펴보시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정한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식을 할 경우 아침 식사 7시, 점심 12시 30분, 저녁은 6시가 좋습니다. 이식을 할 경우 아침 식사 7시, 두 번째 식사는 오후 2시가 좋고요. 하루 중 아침이 가장 큰 식사면 소화 흡수율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가볍게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식사와 식사의 간격은 5시간을 요하며 식사하는 동안은 30분이 적당하고 길면 40분, 이보다 더 길면 간식이 되지요. 간식, 과식, 늦은 저녁, 그리고 밤참은 대단히 해롭습니다. 이 외에도 정신노동을 하는 시간, 육체노동을 하는 시간, 반복되는 중요한 일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능률이 오릅니다. 또한 기억력도 증진됩니다. 하루 일과를 여유 있게 계획하고 빠듯하게 몰아치지 않으면 실수가 아주 적습니다. 동물의 밤과 낮의 생활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어 생활하게 했더니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천연계에는 사람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생명의 법과 건강의 원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본 24시간 주기와 인체의 신진대사율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법과 건강의 원칙을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고 순응함으로써 규칙적인 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습관이 된다면 우리는 맑은 정신, 명석한 영적 감수성, 그리고 보다도 더 좋은 건강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무병장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왜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꼭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신진대사율이 제일 높을 때가 낮 12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꼭 아침을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아침도 꼭 시간에 맞춰서 먹고 또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또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일도 아침에 하면은 좋을까요? 대단히 좋죠. 예. 이 뇌의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네. 아침 시간이 가장 두뇌가 명석합니다. 예. 그러나 뇌는 당분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저장하지도 못하고 네. 꼭 공급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아침 식사를 7시 예. 일찌감치 식사를 적당하게 잘 하시면 예. 가진 것을 가지고 현금 출납하듯 네. 순환이 됩니다. 예. 저장한 것을 또 빼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말하자면 여러분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가서 돈을 꺼내올 필요가 없이 현금 출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저장하고 빼내고 하는 데에 효소와 호르몬과 여러 생명의 장기의 일이 네. 겹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일찍 잡수고 그렇게 아침 일을 하되 중요한 결정을 하실 것은 꼭 아침에 그것도 네. 자기 몸도 깨끗이 단장하고 옷도 단정히 입고 예. 물론 누구를 만나러 가지 않을지라도 네. 그리고 책상에 반듯하게 앉아서 모든 문제를 나열을 해놓고 조용히 명상하면서 일을 결정을 볼 때에 네.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실수 없는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신 것을 해보세요.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 예. 뇌는 아침 시간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예. 이래요. 피서지에 하루 종일 피서객이 다녀간 그 모래사장은 누구의 발자국인지 알 수 없이 수많은 발자국으로 엉켜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난 우리 뇌는 그러합니다. 예. 그러나 밤 동안에 밀물과 썰물과 바람이 그 엉킨 발자국을 다 지우고 언제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것 같은 모래사장을 마치 스캐닝을 하는 것처럼 피아노 조율을 하듯 해놓은 그 상태에서는 early bird, 일찍이 새가 지나간 새 발자국이나 한두 개가 있을 정도죠. 네. 우리 뇌가 밤 동안 쉬고 난 우리 뇌는 바로 이러합니다. 예. 그러니 아침 시간에 중요한 공부, 중요한 결정, 중요한 연구, 온갖 것을 아침 시간에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예. 아직 햇살이 퍼지지 않았을 때 밖에 그 경쾌한 산소를 호흡하면서 햇살을 받으시면서 운동하는 것도 경쾌하고 아침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예. 아유, 정말 아침 시간 선생님 말씀처럼 딱 그 말이 맞습니다. 황금의 시간이네요. 네. 그 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귀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일찍 자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요 아직도 아침에 좀 늦잠 자려고 하면요 네. 할머니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예.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 있죠.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는 아주 일찍이 네. 정말 early bird세요. 일찍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늦잠을 이제 일요일 날 같은 때 이제 늦잠 자면은요 네. 하나하나씩 우리 손주 손녀들을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네. 해가 중천에 떴다 예. 하시면서 세상 일이 다 너희를 스쳐서 지나갔다. 네. 너희는 오늘 하루를 헛살고 있다 하시면서 호려호려 하시는 네. 소리가 지금도 녹음되어 있는 게 그 녹음이 종종 돌아가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늦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세상 역사가 지나가고 아침에 그렇습니다. 아침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네. 그날이 다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있어요. 예. 이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요. 네. 오빠가 군대 갔다가 돌아왔을 때 네. 와가지고는요 어머니한테 응석 부리면서 맛있는 음식 해달라고 투정하면서 무슨 뭐 국대접에는 콩나물이 헤엄을 치고 고기가 한두 점이 붕어처럼 헤엄을 치고 그러는 걸 먹고 밥도 한 공기 혀가 들락날락 하는 걸 먹고
배가 고파서 막 먹고 싶은 거 엄마 음식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그리고 응석 부리고 엄살 부리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오빠를 치다보는 거를 그때는 잘 몰랐지만 살아가면서 다시 기억에 올리면은요 아주 활기차고요. 예. 그 다음에 생명력이 약동하고 집에서 그 늘적지근하게 지내던 그 모습이 간데도 없고요. 네. 아주 얼굴이 탄력이 있고 윤기가 나고요. 네. 그러는 모습을 가지고 와서 배가 고프다고 엄살 부리는 것이 생각나거든요. 예.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네. 군대 훈련, 예. 그 운동, 예. 이거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 그것이 보약 한 제를 먹은 것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이었구나 하고 생각나는 거 있죠. 예,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생각해 보고자 할 때 군인 아저씨를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 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예, 우리를 그런 네, 24시간 주기라는 그 틀에다 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지라도 절대로 변경 안 되는 원칙이 중추를 딱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약속된 축복을 수확합니다. 네. 해가 아침에 뜨고 또 오후에 지는 그 시간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그냥 말씀되는 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뜻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건강을 한꺼번에 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보세요. 예. 해가 뜨고 지는데 네. 사시장춘에 따라서 네. 여름에는 해가 길고 네. 겨울에는 해가 짧지요. 네.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이 적게 자도 충분하고 왜 햇빛의 노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겨울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햇빛의 노출이 적었기 때문에 네. 많은 긴 시간을 자야지 몸의 회복이 충족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 사시장춘이 네.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네. 하나님께서 참 아주 신묘막측하게 네.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저희는 네.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주신 시간 안에서 거기에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순응하고 우리의 의지를 바쳐서 살아간다면 건강하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선생님 참 아침을 많이 먹어야 우리가 모든 뇌나 모든 몸이 다 신진대사가 잘 돼서 우리의 건강 유익을 얻잖아요. 그 말씀 드리니까 저녁을 적게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녁을 많이 먹으면 아침에 안 먹히잖아요. 그다음에 저녁을 가볍게 먹으면 밤에 네. 깊은 잠을 자고 모든 간과 모든 장기가 밤 동안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생활하심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 또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